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보신 것처럼 지금 10대가 강남의 한 건물에서 투신하는 장면이 SNS에 생중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였겠죠? 일단은 먼저 그게 위험한 상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판단도 먼저 돼야 됐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걸 보던 사람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갖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자체가 방송법에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 말하자면 뭐 너튜브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이 그 속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이 부가통신 서비스지 방송법에 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걸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단했을 경우는 이 통신사업자나 이런 사업자들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차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역을 차단해야 되느냐, IP를 차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돼갖고 일종의 방송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통신사업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는 부분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으로는 생중계를 알아도 즉시 차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SNS에 생중계가 됐는데 그 영상이 남아있고 재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왜냐하면 그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동영상 형태로 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포된다는 자체보다는 저는 유통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걸 돈 받고 일종의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고, 그것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은 그것을 본 청소년들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취약한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 상당히 심각한 트라우마, 그리고 관련된 형태의 극단의 선택에 대한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우선 이 내용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왜 그런 건지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한데, 사망한 학생이 왜 SNS에 생중계를 해서 이 내용을 보여줬는지 그 여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동작경찰서랑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관련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DC 인사이드의 뭐 갤러리라고 하는 데에서 활동하는 특정한 집단이 있다. 그 집단이 혹시 이 청소년의 이런 극단 선택을 유발시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2019년, 2021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런 형태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내사 단계지만요. 혹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10대의 어떤 동영상 성착취가 가능한 혹시 신대방 팸이라고 하는 일종의 링범죄 집단이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SNS 라이브 방송의 폐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을 모르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취약계층이나 뭐 어린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 그것을 봤을 때 보통 한 15년 이상의 오랫동안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나온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족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평생의 상처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심리적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그거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모르고라도 이런 영상을 만약에 접하게 됐으면 뭐 대처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본인이 봤으면은 뭐 성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본인이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군가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유명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베르테르 효과가 논란이 됐었고, SNS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양상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최준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컸죠. 그 다음 날에 그 극단 선택에는 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문제는 특정한 계층과 연령 집단, 코호트 집단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해서 그걸 차단하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한 매체를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 악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네. 지금 이 사건의 큰 문제입니다. 베르테르 효과의 반대말로 나오는 게 파파게노 효과잖아요. 이 효과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주시죠. 베르테르 효과의 반대인데 마술피리라고는 오페라에 나오는 파파게노라고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여자친구가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한 거를 일종의 이제 요정이죠. 요정들이 그것을 막아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의 역할 아니면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방식의 용기를 북돋아 줘갖고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이제 파파게노 효과. 네.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가 줄어들게 하는 것. 이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파파게노 효과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조금 더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면 8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영향받는 사람들을 상당수 줄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대상을 뭐 1명, 2명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이 결국 파파게노 효과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네, 여전히 뭐 청소년의 극단적인 뭐 상황들 그런 률들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파게노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베르테르 효과와 관련해서도 방지할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센터라든가 자살 예방 관련된 여러 협회에서는 언론의 어떤 보도 방침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것은 이제 지침은 다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SNS라든가 일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하고는 사실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르테르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특히 정규 교과 과정으로 청소년한테 이런 형태의 접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회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뜻하지 않은 형태의 충격을 받았을 때 본인이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그것이 이제 베르테르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네, SNS의 생중계, 그러니까 무방비로 이제 영상이 배포가 되는 경우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요? 사실 해외의 경우도 사실 이런 형태는 사실 초유의 사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2013년도에 여중생 투신 사건이랑은 우리랑 지금과 똑같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네. 또 2016년도에 프랑스에서는 트위터에 이게 생중계되는 경우도 나타나갔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방송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부가 사업자한테 즉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제도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미약하지 논의가 좀 적지만은 외국 특히 이제 서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공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장면이 그대로 이제 송출이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방송법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보면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장면이 노출이 돼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네. 봤고 다행히도 미국에 있는 경찰들이 거기에 관련된 신고가 바로 돼갔고 예. 즉각적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즉각적으로 체포를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즉각적인 형태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의 경우나 네. 이럴 경우는 우리나라에 신고한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IP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SNS는 10대나 뭐 20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SNS 라이브를 매개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중학생들이 모텔에서 동급생을 폭행하면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동급생들이나 아니면 같은 연령대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위세 범죄, 그러니까 표현형 범죄죠. 자신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게임이나 놀이 문화로서 청소년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일종의 사이버 괴롭힘의 영역이면서
청소년 문제의 또 하나의 심각성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이 청소년의 어떤 이런 사이버상의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 접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이제 누구나 어떤 모습이든 SNS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이제 파급력이 높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인식과 교육도 동반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서 어떤 교육이 좀 더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공교육 내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 한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적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물론 부모가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부모의 교육보다는 학교라든가 정규 과정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한테 심각하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정규 교육 내에서 이런 교육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해도 되는지 안 돼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도덕적인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만 뭐 SNS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더 많은 이제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법규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여러 법이 지금 강화가 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돼야죠.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업체한테 요구를 한들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 조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법 조항을 조금 더 세세하고 촘촘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같은 상황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처벌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없죠. 왜냐하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네. 2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 동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정통망성의 명예훼손이라든가 네. 성범죄로 결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방송 자체를 막는다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건 사실은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